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연구물들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에 온 지 한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기억나는 제자들이 가끔 있고, 그 친구들이 또 요즘은 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교과 교육의 어떤 이론들을 막 어딘가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 가면 지금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제자는 더욱 많을 것 같고, 또 교수님이 또, 그 애살이 있으셔서 학생들을 잘 챙기실 것 같은데, 뭐 특히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어떤 한 학생보다도 이런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제가 그 학부생들도 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시범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어, 또 만든 시범 장치를 내가 그 일반 분리나 수업에 가지고 들어갈 때 준비도 부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만들기를 딱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 해요. 아마 음, 제가 시범 보면서 좋아했던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과학교 학회라는 데도 있으니까 가서 발표도 해보라. 그럼 또 가서 또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즈는 그 국제학회잖아요. 그 영어로도 해봐. 그래서 초안을 써주면 또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웠고요. 근데 이제 저도 보람을 느낀 거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꼭 선생님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멋있어 보인 거죠. 그런 학교에서 발표하고 시범장치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로 학생들이 본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우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교수님께 이런 걸 잘 배워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후학들을 키우는데 정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류의 집단은 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대학원생이겠죠. 음, 대학원생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쉬운 것이 풀타임이 대부분 아니라서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참 늘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열심히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얻은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문으로 논문을 많이 썼죠.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이죠. 비록 이제 영문으로 쓰는 것은 학생들한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주면서 했지만 하여튼 그런 좋은 데이터를 얻은 대학원생을 생각하면 항상 다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사실은 저희 연구실도 그런데 현직 교사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수업하고 저녁 때 와서 수업 듣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연구까지 하려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오기가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학부생, 대학원생, 아마 이외에도 또 기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네. 그 현직 선생님인데요. 현직 선생님 중에 제가 이제 92년도에 전남대의 교수로 가니까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물리교육을 전공했다는 교수가 왔나 봐라는 걸 아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몇몇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매주 세미나를 하게 됐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이 매주 목포, 순천 이런 데서 매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굉장히 열심히시구나 하면서 저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저도 열심히 운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범을 제가 한참 좋아할 때니까 또 세미나 중에 관련되는 시범들을 보여드리면은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전남분리교사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항상 아쉽지만, 하여튼 그 선생님들이 항상 기억에 남고, 지금도 뭐, 기회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분들은 어떤 학위 과정도 아닌데 정말 네, 자신의 열의 하나로 이렇게 박종원 교수님이란 분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좀 배울 게 많이 있다 생각하고 참 잘 오셔서 많이 배우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연구 얘기, 그리고 또 학부생, 대학원생, 또 현장 교사 이들에 대해서 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올해 2022년에 꼭 30년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30주년 행사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쵸. 요즘 좀 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죠. 네. 그 2022년 정말 저희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긴 한데 과학교육자들이 오늘 현재로는 어떠한 연구 의식을 가지면 좋을지 이제 정말 올해로 딱 30년 연구를 쭉 물론 그 전에부터 하셨긴 했지만 전남대 오셔서 30년 되신 그 원로라고 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로 교수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원래 원로 정도 되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랬는데, 굳이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요즘 우리 과학교 학회지 논문을 보면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전혀 듣지 못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의견을 드리자면 그 연구의 독창성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학술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또 연구 방법 면에서도 논리적이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또 결과를 해석하는 데서도 오류가 없어야 되고,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독창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오류나 엄밀성을 따르다 보면은 기존의 이론을 사용을 하거나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를 적용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과학교육 연구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도구 그 개발 등에도 좀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논문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학회지에서 리젝트 당하기도 쉽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창적인 연구를 우리 과학교육학회에서도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나 시스템이 있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연구자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듣는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틀에 정형화된 연구들이 좀 있으니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고 독창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경우에는 좀 그 이제 심사 과정에서 약간 좀 이제 그 부정시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배려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회에서 그런 것을 어떤 이제 도전 연구 일종의 뭐 그런 거 음, 해가지고 좀 이제 다른 잣대로 한번 좀 평가하고 심사하면 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아무래도 우리 학회지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심사 과정도 상당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창적인 성격이 좀 강하면 아무래도 새롭다 보니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 논문이 또 다른 학술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학술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학교 학회지에 오면 더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있어요. 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그 우리가 86년에 PCK를 말한 슈르만의 논문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네, 그 논문을 찾아보면은요. 14쪽인데 참고 문헌이 14편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자기 그 논문 인용한 게 4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논문 참고한 것이 10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10편의 작은 문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었다는 거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좋은 논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학에서 보면은 그 보호의 원자 모형도 1913년인가 이제 나오고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이 대담하고 또 솔직히 그 당시 설명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정상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 10년 지나서 드브로이 그러니까 1924년에 드브로이에 이르러서야 원리적으로 이 파동이라면 정상궤도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미흡했으나 말기에는 위대해지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국의 왕립협회에서도요, 초기에는 그 게재되는 논문이 너무 엄격하고 형식적이어서 어떤 투고자는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학술지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많이 실어줄 테니까 많이 오세요. 음, 이렇게 운영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논문을 투고하고 나서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거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학술지로 논문을 바꿔서 내기도 했대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그 파울리가 그 베타 원리 하신 네, 분이잖아요. 근데 과학사를 한번 보게 되니까 그 굉장히 파울리가 엄격해서 정확하고 엄격해서 그 다른 물리학자들이 사전에 논문을 쓰면 파울리한테 먼저 보여줘 봤대요. 음, 그래서 파울리가 오케이 그러면 투고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투고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고 정확했다고 하는데 파울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음, 못했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 엄격함이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혹시라도 창의적인 연구를 좀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편집위원장하고 이런 점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얘기가 나온 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전에 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간사장하고 이러실 때 제가 네. 어떤 간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참 재밌게 그 학회를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뭐 회장을 하면서 뭐 부담도 많이 되고 하긴 하는데 우리 학회는 한국과학회가 이제 좀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교육 연구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제 큰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음.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학회에 보는 본연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술적인 발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새로운 창의적인 이런 게 항상 과학교육 학회지에 있다. 뭐 이런 욕심이 이제 아무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창의적이지만 좀 부족한 논문이 있는 경우라면은 우리 편집위원장님이 편집위원회 판정을 번복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편집위원장님도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위원장님이 좀 격려하시는 거죠. 이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참 진보적인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시고, 어차피 아까 보원자 모형처럼 초기에 미흡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수정돼서 발전될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우리 학회원들이 인용을 많이 해주시는 거. 보통은 그것을 인용 지수를 높이는 걸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의 논문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거를 해봤으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다른 관점으로 또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술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 첫째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회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회장 하면서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그거를 하려니 회원님들이 각자 일에 또 바쁘시다 네, 보니까 참 맞아요. 힘을 모으는 게 좀 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우리 학회 역할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학술지에 있는 어떤 이제 현장 관련된 연구물들을 또 네, 별도로 책자를 해서 좀 교사들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해주셔서 네, 네.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학회가 현장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음,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학회장님하고 무엇인가로 이야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눴었죠. 그죠? 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학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학교 현장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논문이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현장과 관계가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읽는다고 활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용어도 어렵고. 네, 그래서 해설판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음, 그래서 학회에서 게재된 논문 중에 저자가 따로 해설판을 만드시면은 그런 해설판을 학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어떤 학술지 해설판 이렇게 또 발간을 해보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에 보면은 왜 무슨 수업 자료를 개발해서 적용했다. 학생들의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썼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논문에는 안 실리잖아요. 부록에 어쩌다 이제 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아, 이거 되게 좋대는데 내 수업에 어떻게 하지? 해도 도구나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잘 어떻게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그런 그 활동 자료나 도구 개발하신 것도 이렇게 전체 자료가 우리 학교에서 공급되는, 제공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과학교학회가 학술적인 면은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학계에서 연구된 것들이 현장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그 우리 학회 차원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좀 인터뷰를 좀 계속 해주셨는데요. 이제 혹시라도 마무리 하시는 말씀으로 뭔가 뭐 한국 과학교육자들에게 또는 과학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고 학생들 뭐 대상을 막론하고 한 말씀 또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그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엊그제도 프로를 보다가 뭘 봤냐면 이제 배우들인데 나와서 이제 합창단을 꾸리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는 저 사람은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고 저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제가 거기 후배 교수님들을 보거나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은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새로운 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새로운 면이나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좀 소셜리티가 약해서 특히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그래서 우리 어떤 기회가 되면 진짜 우리 과학교육 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자신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년할 때쯤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사람들을 좀 잘 알고 싶어요. 와,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관심이 있고 아,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싶네요. 분명히 한국의 과학교육을 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이 과학교육에만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재능들이 뭐 우리 학회 소통 창구를 통해서 우리 과학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되고 서로 인지가 되면 과학교육자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대담을 해주시는 이 영상이 방금 지금 말씀 나눈 그런 것들의 또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한국 과학교육자 박종원이라는 그 인물을 또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이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건 그 예상치 않은 질문인데 과학교육으로 사행시 한번 지어보실까요? 제가 아, 운을 띄워볼까요? 지금 육자를 해결을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인터뷰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른 과학교육자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